안녕하십니까, 안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기술 디커플링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상상을 초월하게 초강경으로 하웨이를 압박하고 어느 정도 그 압박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웨이나 중국 정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여기서 대응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기술 자립하는 방안을 찾을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흔히 화웨이 기술하면 단량 기술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기술이 같이 사실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무 깎아서 이런 이거는 그릇은 기술이 하나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깎는 기술이고, 만약에 여기다 페인트, 이쁜 페인트 칠하면 페인트 칠하는 기술이 2개 필요한데, 화웨이 통신 장비나 스마트폰은 사진에서 보듯이 반도체 장비 맹기는 기술,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는 2가지가 있습니다. 그 메모리 반도체, 이거는 그러니까 범용 반도체는 흔히 D램이라고 하죠. 아무데나 그래 쓰시는 거고, 시스템 반도체는 이렇게 특화된 약간 전문화된 반도체입니다. 근데 시스템 반도체, 아래에서도 보지 시스템 반도체 테크놀로지 4 시스템 반도체는 미국, 대만, 한국 세 나라만이 맹기고 있습니다.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도 좀 맹깁니다.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압도적으로 거의 전 세계 시장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기술은 당연히 중국 갖고 있습니다. 하웨이나 샤오미 갖고 있고, 뭐 미국의 애플, 한국 삼성전자 갖고 있고, 그 다음에 T1 있지 않고요. 5G 통신 장비는 화웨이가 절대적으로 세계 독점적으로 좋은 기술을 갖고 있죠. 근데 이 5G 통신 기술, 화웨이가 독점적으로 이 기술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이 아래에 있는 4가지 기술이 이렇게 다 받쳐줘야 되거든요. 이걸 갖다 이제 기술에 같이 사쓰는데 지금 미국이 이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끊는 거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기술을 끊어버리면 중국은 붕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화웨이는 대안이 없느냐? 기술 자립하기 위해서 좀 화웨이도 다른 방법을 찾아오면 일반적으로 이 중국 같은 나라가 외국 기술을 얻는 방법은 외국인 투자 기업을, 외국인 투자 기업을 통해서 얻는 방법, 라이센싱, 기술을 시장에서 사는 방법, 뭐 선진국 유학번에게 해킹, 기술 모방인데 이걸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게 기술이 있는 게 이렇게 멈춰 있는 게, 특히 정보통신 분야는 기술이 멈춰 있는 게 아니고,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 기술의 이 라이프 사이클에서 신기술에서 성숙 기술로 바뀌고, 그 다음 법령 기술로 바뀝니다. 이게 동태적 기술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갤럭시 휴대폰 보면 6개월, 1년마다 작은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IT 분야는 6개월마다 신기술이 금방 성숙 기술이 되고, 범용 기술 되고, 새로운 신기술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의 개념에도 핵심 기술과 비핵심 기술이 있죠. 근데 과거에는 중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 기업하고 중국하고 윈윈 게임이 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제 경제 성장 발전되게 낮을 때는. 그때는 중국이 원하는 기술은 아까 말한 그 테크놀로지 라이프 사이클에서 성숙 기술이나 범용 기술이었거든요. 그럼 중국에 투자한 우리 삼성전자나 소니, 이거 가져가죠. 쉽게 줄 수 있었는데, 이제 중국도 경제나 산업이나 기술의 상당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성숙 기술하고 범용 기술은 안 가지려고 그러죠. 신기술 달라고 그러죠, 신기술. 근데 신기술은 절대로 외국 기업이 줄 수가 없죠. 특히 핵심 기술 같은 거 외국 기업이 줄 수가 없죠. 제가 삼성전자가 그 서안에, 중국 시안이죠. 시안에 만든 반도체 공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인 교수고 한국 사람 몇 명 갔는데도 반도체 공장 속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밖에 브리핑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내부 좀 보자 그러니까 커튼 쳐 있는 거 잠깐 올려 약간 2, 3분 정도 이렇게 공장 쳐다보기만 하더라고. 이렇게 어떤 속에 쳐다보니까 신발 공장으로 사람들이 반도체를 뺑이고 기계 로봇만 왔다 갔다 하지 사람은 별로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공장에 계신 책임자한테 제가 물어보길, 아무리 그래도 이 중국에 지면은 기술이 유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 그러냐. 안 박사님, 이 반도체 분야에서는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아주 빠릅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중국 정부가
우리 삼성 뭐 S1이라는 게 지금 현재 신기술이잖아요. S1 신기술은 막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럼 한 6개월이나 1년 후 되면은 S2라는 새로운 신기술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6개월이나 1년 전에 신기술의 SY라는 기술은 성숙 기술로 이렇게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중국 정부한테 던져주고 우리는 새로운 신기술 계속 달려가면 됩니다.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기술 개발의 속도가 빠른 데에서는 6개월 만에 그냥 신기술이 성숙 기술 되니까 던져주고 계속 달려가는데, 여러분, 달려가는 데는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 중에서 어느 나라 국민들이 이거죠? 대한민국은 빨리빨리 아닙니까? 일본은 모노축구를 하고 완벽하게 물건을 맹기고, 중국 사람은 만만디, 약간 그 느리더라도 이렇게 건실하게 맹길다는 건데, 아주 빨리빨리 하는 데는 정보화시에 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이렇게 어드밴티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상범성이 반도체 규제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함부로 중국에 이렇게 반도체나 이렇게 기술 지원하는 문제, 제약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라이센싱은 시장에서 중국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기술 라이센싱 절대로 신기술은 안 팝니다. 시장에. 자기가 가지고 왜 중국에 일어나가지고 특히 이제 미국의 규제 때문에 라이센싱으로 기술 받는 것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중국이 많이 여태까지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킨 건 뭐냐면 우수한 중국의 인재를 미국 대학에 유학 보내갖고 우수한 미국 대학 교수 아래에서 연구실에서 일하게 하고 많이 미국의 선진 기술, 유럽의 선진 기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기술 디커플링이 단순히 반도체 장비, 블랙리스트뿐만 아니고 특히 하이텍 분야, 공과대학에서 중견 유학생 안 받겠다 그럽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한 거 아니라 미 의회에서 법안까지 나올 정도로 하이텍 분야 그런 데서는 미 유학생 안 받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가 중국 정부로부터 돈 받고 연구했는 걸 미 정부에 보고 안 했다 구속당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 미 교수들도 하니까 이제 미국 교수들이 중국 정부가 공동 연구 못하게 봉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발표한 블랙리스트에 대학도 들어있습니다. 하얼빈 공대, 하얼빈 기술연구소인데 이 하얼빈 쪽에 이제 우주 IT 쪽이 굉장히 뛰어난 중국의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의 기술에 유입될 여러 가지 경로를 미국이 직접 간접적으로 이렇게 봉쇄해버린 겁니다. 자, 그럼 하웨이는 거기서 고소해야 되느냐? 억울하지 않습니까? 중국도 발버둥을 칠 거 아닙니까? 살아오려고. 그럼 화웨이의 선택은 뭘까? 제가 보기에 지금, 그러면 반도체 안 주면, 중국에서 반도체 맹길래. 우리 SMIC라고 중국의 국영 반도체 기업입니다. 세계 5위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4.5%, 아주 적죠. 4.5%고. 근데 중국 내에서 1위입니다. 야, 우리 SMC 보고 스마트용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맹길라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맹기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일본 같이 우리보다 기술력, 자본력이 뛰어난 나라가 왜 반도체를 우리한테 뺏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궁금했는데 내가 어떤 분한테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이 일본 사람들 무슨 젓가락 쓰죠? 나무 젓가락 쓰잖아요. 중국 사람들 나무 젓가락 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무슨 젓가락 씁니까? 쇠 젓가락 쓰잖아요. 그러니까 손끝이 더 섬세해야 됩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사람들 빠르잖아요. 그렇게 쇠 젓가락 쓰고 빨리 움직이는 한국 기업한테 일본 기업하고 중국 기업이 못 당하고, 두 번째는 반도체 매기도 제일 심각한 문제 불량률입니다. 불량률인데 SMC가 제가 들리는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웅장하게 투자는 막 했는데 불량률이 너무 나빠가지고 경제성도 떨어지고 이 품질이 나쁜 반도체를 화웨이 통신장부나 스마트폰에 집어넣으면 그거는 세계시장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금년 초에 화웨이가 이제 SMC한테 막 밀어가지고 그 사이에 SMIC는 60 내지 40 나노급을 맹길었어요. 삼성하고 TSMC, 대만의 TSMC는 7 나노급을 맹기니까 이게 시스템 반도체 기술력 게임이 안 되는데 화웨이가 어찌어찌 밀어갖고 14 나노급을 SMIC가 생산한다고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기에 7 나노하고 14 나노면 한 단계 기술 격차잖아요. 아니죠. 삼성하고 TSMC가 놀고 있는 게 아니죠. 금방 다른 단계로 가고 SMC는 아까 말했듯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에 대한 규제, 불량률 문제, 이것 때문에 중국 국내 생산을 통해서 하웨이가 기술 자립, 어떤 그 부품 자립, 반도체 자립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중국의 선택은 뭐냐? 믿을 만한 나라가 코리아밖에 없습니다. 코리아.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 가서 이렇게 굉장히 무슨 공동체란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에는 자유무역 협정이 있고, 지난 며칠 전에 양회에서 리커창 총리가 중국의 경제협력 업적으로 크게 폼 잡고 얘기한 게, 중국과 한국 자유무역 협정 아닙니까? 왜냐하면 세계 디램 반도체 시장의 약 이 73%를 삼성전자가 하이닉스가 점유하고 있고요. 미국의 마이크론이 21%는 거의 다 전 세계 그 시장을 점유하고, 마이크론이 이제 중국의 공급 못해 벌렁 자빠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이 40%밖에 안 돼요. 근데 2025년까지 70% 올리겠다는데, 그래도 당장 급하니까 디램 공급은 믿을 게 코리아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신문에 났듯이 하이닉스하고 삼성 전자한테 디램 좀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고 중국이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이제 통신 장비 아주 핵심, 이거 스마트폰 핵심인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게 뭐냐면 하와이가 고급 스마트폰을 만들 때 아주 핵심이신데, 이걸 갖다가요 삼성전자가, 이거 보통 AP라고 그러죠. AP를 자체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기술에 의존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가 지금 TSMC 대만에서가 미국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파이웨이가 아주 절실한데, 유일하게 이 기술을 줄 수 있는 나라가,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참, 이게 삼성한테 이게 지금 이게 득이 되는 건지, 이게 지금 부담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이게 좀 아주 민감한 그 국제적인 이슈입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미국이 추가적인 제재를 하면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한테 더 이상 중국한테 반도체 공급하지 말라고 요구할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주 심각한 국제관계에 직면하죠. 우리가 안보는 우리가 미국하고 절대적으로 협력되지만, 경제는 중국하고도 우리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반도체 공급을 끊으면은 한중 경제 관계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하고 오랜 협상해본 제 경험에 의하면, 지금 우리 정부나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워싱턴에 들어가서 미 상무성하고 우리가 지금 미리 좀 기브 앤드 테이크 협상을 해야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우리가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정치적인 어떤 이런 취향을요. 첫째, 기브 앤드 테이크는 뭐냐면 미국에 몇 개 던져줘야죠. 삼성전자가 텍사스에 공장이 있는데, TSMC가 애리조나에 공장 세운 식으로 우리가 텍사스 공장 증설하겠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죠. 이런 거 트럼프 대통령이 생수내로 좋아합니다. 삼성이 아메리칸 잡을 텍사스에서 창출한다. 두 번째, 안보에 민감한 반도체는 중국에 수출 안 할게. 쉽게 말하면 시스템 반도체죠. 파이웨이에 5G 통신 장비에 들어간 건 안 할게. 그럼 또 트럼프 대통령, 코리아가 말이야, 안보 문제에서 파이하고 싸우는데 미국에 협작을 했다. 두 개는 주는 거죠. 그 대신 하나는 우리가 의도를 해요. 미국한테, 워싱턴한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갑자기 중국하고 DRAM, 메모리 반도체 분야 거래를 끊느냐,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이 분야, 나머지 반도체는 중국과 거래를 계속하는 걸 좀 양해해달라고 이렇게 좀 기브 앤드 테이크 이 협상을 좀 미리 좀 사전에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술 디커플링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쉽게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네. 자, 그렇지만 대한민국 원더풀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